빨라야 내년 3월이고요. 예. 펄펄 끓는 물가와 소비시장, 고용시장이 2월, 3월에도 지속된다면 제 생각에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올해는 거시 변수, 매크로를 좀 덜 신경 쓰고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매크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시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우리가 미국의 금리도 그렇고 뭐 중국 여러 거시 상황들이 궁금한데요.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뭐 금리도 궁금하고 물가도 궁금하고 그전에 경기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온 겁니까? 지나간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 경기 침체가 오고 있죠. 오고 있는 거로 네, 봐야 되나요? 오고 네. 있다고 근데 진단하고 조금 있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예, 또 예. 얇게 오고 있고요. 네. 뭐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네. 올해 뭐 세계은행이 뭐 지난 1월이었죠.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0.5% 연간으로. 성장할 거다. 예. 작년이 아직 뭐 확정치가 안 나왔습니다만 뭐 2%대 초반, 네. 한 2.1%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뭐 낮은 성장률이죠. 그런데 지금 연착륙이냐 무착륙이냐 뭐 이렇게 네. 말이 너무 많이 오가는 이유는 원래는 조금 더 나쁘게 봤습니다. 미국 경제를 작년에 2%대 성장해서 네. 올해는 좀 살짝 마이너스 찍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다가 마이너스는 아닐 거고 제로도 아니고 좀 플러스 뭐 1%에 가까운 0%대.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네. 성장률이 급냉은 급냉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고 연준이나 이런 데서 전망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거든요. 1.8%보다는 훨씬 낮고 네. 그리고 장기 추세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9년 코로나19 직전까지의 장기 조금 좋았던 시절이죠. 좋았던 시절의 성장률 평균치 2%대 초반보다도 훨씬 낮은 성장률이 올해는 찍힐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연착륙이냐 뭐 그럴 수 있다. 연착륙인 네. 것 같아요. 예, 예. 그 정도는. 네, 그리고 뭐 2023년 지나서 내년도에 또 마이너스 성장 들어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뭐 좀 가시적인 기간 내에 최바닥 성장률이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뭐 미국 경제가 뭐 살짝 침체, 뭐 연착륙 뭐 이런 용어는 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뭐 제조업 지표는 안 좋지만 고용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 소위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경착은 아니고 영착륙에 가깝다. 그러면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골디락스는 아닌가요? 골디락스 상황이죠. 예. 뭐 사실 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안 잡혀서 그렇지 어쨌든 뭐 시장 경제는 뭐 굉장히 뜨겁고 네. 오히려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고용 시장은 뭐 펄펄 끓고 있고 예. 뭐 성장률이나 산업 생산이나 소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뭐 그럭저럭 뭐 올해 그럭저럭 경제가 그럭저럭 경제면 뭐 골디락스다라고 이제 표현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네. 네. 골디락스라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 굳이 아니라고 너 미천이라고 얘기하기는 또 애매한 뭐 골디락스라고 해도 뭐 그래 뭐 용인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뭐 시장에서 좀 찝찝한 게 있죠. 뭐가 찝찝한 지금 거예요? 뭐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찝찝해하는 것은 고용은 사실은 후행 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물경 현재 스코어 450bp 지난 3월 이후에 작년 3월 이후에 4.5% 포인트를 올렸는데 경제가 꿈쩍도 안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은 뭐 조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데 특히 인플레와 관련이 된 고용 시장,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꿈쩍도 안 하니까 결국엔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면
하반기나 혹은 어디 언저리에 가서는 네, 뭐 찬바람 불 때라든지 네, 한번 미국 경제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찝찝한 요인이죠. 네. 그럼 말씀하신 길에 이제 통화 정책도 이제 시장의 흐름은 잡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연준 의원들은 뭐 물론 이제 제롬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내들긴 했지만 연준 의원들은 뭐 쉽게 금리 내린다는 얘기 안 했지만 시장이 내릴 거야. 내리고야 말 거야. 내려야만 해. 이렇게 강요를 했었는데 적어도 내리는 시점은 상당히 늦어지고 간다. 당장 지금 3월에 그러면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25bp의 베이비 스텝이냐 50의 빅 스텝이냐 이게 연준 의원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도 하루는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통화정책 방향은 3월 그다음에 5월 6월이죠. 그렇죠. 네. 당장 3월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도 25bp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찍고 있는데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는 이유가 말씀 네. 주셨듯이 네. 몇몇 연준 인사들이 이제 조금 50bp 발언을 꺼내기도 했거니와 지금 물가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러운데 이게 과연 1월 달에 특수한 상황이 조금 가세된 수치냐. 지금 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1월에 뭐 이제 지표 변경 이러면서 네, 조금 이제 벤치마크 변경 네, 네. 또 1월에 뭐 계절 조정을 해도 완벽하게 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소득도 일단 8.7% 사회보장 그 수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좀 증액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월에 이제 소득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가뜩이나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조금 더 자극하면서 소비 폭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소매 판매가 3% 증가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펄펄 끓는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소매 판매 플러스 ISM 서비스업 지수도 네. 폭증했죠. 그리고 모든 경제 지표, 모든 소비 지표가 1월 달에는 너무 좋았는데 과연 이런 1월 소비 지표가 조금 노이즈, 약간 소음이 가세된 거냐라는 것은 이제 2월 달 지표를 확인하는 3월 달 경제 지표에서 3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네. 지표에서 이제 확인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 50bp 가능성에다 저는 무게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장도 약간 뭐 지금 살짝은 무덤덤해졌습니다. 네. 3월 달에 만약에 50bp 인상하면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5월 달, 6월 달까지 조금 뭐 계속 얼마나 올릴지. 그래서 적어도 6월 달에는 끝나는 건지 이 이슈가. 아니 50을 올리게 되면 시장 충격이 좀 있겠죠. 뭐 지금은 아직 그 보면 25 인상 쪽이 비율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그 선행 지표를 보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물론 50을 열어놓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3월에는 25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3월에 점도표를 발표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분기마다 발표하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기존에 그러면 한 분기 전에 찍었던 점도표보다도 이거 평균하는 거잖아요. 상단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안 올라가느냐가 오히려 3월에 그 금리 인상 폭도 그렇지만 그 향후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3월 22일 날 FOMC에서 사실 50bp는 부담스럽고 시장에 좀 충격을 일시적이라도 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정말 연말까지 얼마나 올리는 걸로 사람들이 최근에 1월 달 지표를 보면서 급속하게 컨센서스가 바뀌었잖아요. 네. 저도 3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6월 달까지 최종 5.50%로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네. 박사님.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수정을 했고 또 CME 패드워치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프라이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월 달이 정말 이 점도표 가상의 지금 점도표지 아직 안 나왔지만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제 생각에는 당초 예상보다 적어도 75bp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5.0에서 지금 5.75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5.50을 넘어서. 그러니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켓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연준은 좀 속된 말로 바본가. 그러니까 뭐 괜히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지 말고 그러게요. 지난 8월에 잭슨홀 미팅 때처럼 네. 나는 아더번스가 되지 않겠다. 네. 이걸 만약에 국건이 계속 밀고 나가고 네. 1월 달에도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렸으면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안 잡히면 우리는 계속 하겠다. 50bp 그 이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물가가 결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빨리 잡힐 수 있었을 텐데. 결과론은 아닌가요? 결과론 또 세게 얘기했으면 또 그러니까 시장에는 물론 이제 연준이 저기 파월 의장이 되게 좀 우호적이죠. 하지만 지금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면 결국 경제도 망가지고 시장도 망가지고 나중에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준도 바보되고 전 세계가 경제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3월 FOMC에서 25냐 50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준금리 상단이 올라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네. 5% 중반까지도. 와.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까지 간다고 봤을 경우 물론 일부 뭐 그 의원들은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블러드도 그렇고 뭐 6%도 얘기하고 막 뭐 블러드 7%도 얘기했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당초에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금 접어야겠네요. 네, 저는 빨라야 내년 3월이고요. 예. 좀 심증적으로는 만약에 2월 달, 3월 달 나오는 지표가 물가하고 고용이 1월 달이 노이즈가 아니었음이 그러니까 펄펄 끓는 물가와 소비 시장, 고용 시장이 2월, 3월에도 지속된다면 제 생각에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종 금리 인상도 7월까지 내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피봇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거는 본격적으로 판이 조금 바뀌는 거죠. 오늘 세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를 1월 달이 노이즈였냐? 그리고 괜한 걱정이었냐? 신규 일자리 민간 51만 7천 건이 이번 주 이제 녹화 시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월 10일 날 3월에 2월 지표를 확인해야 그 그림이 조금 더 명확히 그려지겠네요. 네, 근데 지금 3월 그러니까 2월 민간 고용은 컨센서스가 20만 건으로 확실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이 워낙 따뜻한 날씨와 많았어요. 여러 가지 기준점의 그 통계적인 어쨌든 그런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51만 7천 명이었고 건이었고 2월 달부터는 다시 20만 건으로 이제 복귀한다. 만약에 복귀하면 그래도 1월 달이 노이즈였으니까 소음이었으니까 최종 금리 인상도 6월 정도는 마칠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연내는 어렵지만 내년 3월 정도는 가능한 쪽의 시나리오가 그러면 두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시장의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미국의 물가가 좀 노이즈였다. 고용도 그랬다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뭐 조금 약간 점진적인 스타일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장 영향, 그 경우 시장 영향은 일단 악재다 반영된 건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꼬여가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 시장 충격 좀 나눠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냥 6월까지 25bp씩 해서 5.50%가 최종 금리다. 그리고 내년 3월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한다. 베이비 스텝으로 3번 이상 한다. 이런 정도면 시장은 완전히 그걸 프라이싱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은 뭐 S&P 500 기준으로 뭐 한 3,700, 800.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도 지난번 2,200 정도.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어쨌든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진득하게 묵직하게 작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후자 말씀하신 이제 정말 2월 달 고용 지표까지 펄펄 끓고 3월 달도 끓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최종 금리도 5.75나 6.0 뭐 이 정도로 조금 25bp 내지 50bp 훨씬 더 올라가고
그 정도의 시나리오면 거칠죠. 시장이 한 번은 더 우리가 생각했던 조금 마일드한 네. 조정선 S&P 500 3,700, 코스피 2,200을 하향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을 겁니다. 미국은 그런 기조가 강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우려들, 그다음에 실적에 조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조정이 좀 세게 올 거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금리가 물가가 빨리 잡히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이제 빨라지지 않는다는 건데 다만 마지막으로 보면 국내 증시는 그에 비하면 조금 올해는 좀 차별화를 가면서 네. 미국 증시와는 좀 궤를 달리 갑니다. 이게 우리는 그럴 여지가 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미국 증시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국면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요. 저는 뭐 같이 간다고 봅니다. 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후유증 그리고 조금 과속 긴축, 그 과속 긴축인 나중에 과잉 긴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과속 긴축의 어쨌든 후폭풍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거의 큰 밸류에이션에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차별화를 보이지 않고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베이스 시나리오는 저는 2,200을 올해 하향 돌파하지 않는 수준, 2,200을 지키는 선, S&P 500도 한 3,700, 800을 지키는 선호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고 상단은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조금 상단이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그 이유는 경기 둔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침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경기가 평균 성장률보다 그렇죠. 훨씬 둔화는 낮잖아요. 명백한 거죠. 훨씬 낮고 그다음에 내년도 성장률도 폭발적인 성장이냐 소위 V자형 성장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내년도에도 서서히 잡히는 거지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연준이 만약에 내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리더라도 만약에 5.5에서 동결해서 내년 3월부터 내린다 그러면 3번 인하해봤자 4.75입니다. 네. 내년 말 기준금리가. 그래도 여전히 높은 거죠. 네, 한국은행도 4.0 최종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올해 연준이 내리면 내년도에 같이 2번 내리면 3.5입니다. 지금의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가의 상방이 그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특히 기업 실적도 네.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회복되는 내년도 시나리오를 상정한다면 기업 이익도 내년도에 폭발적 성장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주가의 상단은 조금 제한될 거다. 예. 결국 박스권이다라는 거죠. 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느냐? 결론은 물 건너갔다. 인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밖에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이나 또 여러 얘기들 전략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